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2회차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사 이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회계 기간은 23년도입니다. 자, 1번. 자,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셔서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의 기초 정보 관리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일반 거래처죠. 그러면 일반 거래처 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맨 밑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5230 주 대형 토이. 자, 동시.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자,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저희가 타이핑 하시면 돼요. 자, 굳이 F2 눌러서 우편번호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핑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오타 없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요. 여기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에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자,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클릭, 자, 알뜰 소모품 500, 튼튼 사무기 380, 380으로 수정. 자, 그 다음에 바드러움, 자, 클래식 성사는 720, 강림은 200이네요. 200으로 수정.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빠져있네요. 추가하시면 되겠죠. F2 눌러주시고 회원 상사 460. 자, 이렇게 정정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재무상태표를 검토한 결과 기말 재고 자산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다. 자,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자, 여기가 좀 어렵죠. 그죠? 자, 일단은 재고 자산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를 수정. 자, 원재료를 수정을 하시면 저희가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죠. 그죠? 따라서 원가 명세서가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익 들어가 주시고 익력은 마지막으로는 재무상태표. 자, 그래서 제가 전기분 재무제표를 말씀드릴 때 일단은 얘들은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원숭이로 외우셔라 말씀을 드렸고 재무상태표는 마지막에 꼭 들어가서 대차 차익이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장부 수정해 볼게요. 자, 우리 원가회계 배우실 때 원가 흐름 기억나세요? 원가 흐름.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원재료가 있었죠. 제가 T자 그려놓고 타이핑을 좀 칠게요. 자, 일단은 원재료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된다 그러면 제공품. 자, 마지막에 완성은 제품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일단 원재료 기초,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자, 투입한 거는 원재료비, 남아있는 건 기말 재고, 기말 원재료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은 기초, 그 다음 단기총 제조 원가. 자, 완성되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그 다음에 미완성이면 기말 제공품으로 남겠죠. 자,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있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차변 쪽으로 들어오고, 자, 제품은 이제 팔면 되죠. 팔면 매출 원가, 못 팔고 남아있으면 기말 제품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려드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기말 원재료가 금액이 바뀌었죠. 그죠? 오류가 발생했죠. 자,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자, 기말 원재료 금액이 지금 증가했죠. 증가했죠. 그러면 원재료비는 반대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왜냐면 예를 들어 원재료가 100만 원 가지고 있었다. 자, 원래는 10으로 해야 되는데 70으로 잘못했대요. 그럼 원재료비는 어때요? 90인데 30으로 줄어들겠죠. 따라서 기말 원재료가 크면 원재료비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말 원재료를 수정을 하면 당연히 원재료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에도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면 매출 원가에도 영향이 들어갑니다. 자, 매출 원가에 영향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제가 좀 위에다가 적을게요. 매출 원가는 어디에 들어가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쭉쭉쭉 내려가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말 원재료가 바뀌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면 매출 원가가 바뀌고요. 매출 원가가 바뀌면 결국에는 단기 순이익이 바뀌는 거예요.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원재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확인하시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손익 들어가셔서 단기 순이익 바뀐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잉여금에 단기 순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수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2월 이익잉여금까지 수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재무상태표. 자, 원재료 7,360있죠. 이 금액을 7,560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7,560. 자, 이렇게 수정을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들어오셔서 2월 이익잉여금을 수정하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고 싶다. 그럼 지금 대차 차익 있죠? 이 대차 차익을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시켜 주면 돼요. 미리. 금액이 잘못 들어갔다. 그죠? 7,560. 자, 여기 200만 원을 2월 이익잉여금에 미리 반영시켜 주셔도 돼요. 자, 그럼 0하고 엔터 쳐주시면 자, 대차 차익 전부가 뜨죠. 그죠? 이 전부 금액을 한꺼번에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시켜 주면 됩니다. 반영시킬게요, 미리. 자, 그럼 재무상태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원가로 들어갈게요. 자, 원가로 들어갔더니 재무상태표가 변경이 되었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원재료에 여기 원재료비 보이시죠? 원재료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7,5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고요. 저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 옆으로 빼둘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 있죠?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어요. 자, 근데 금액이 다르죠, 여러분? 저희가 200만 원 수정한 것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03-835-000. 자, 이렇게 직접 수정. 확인.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단기 순이익이 바뀔 거예요. 200만 원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옆으로 빼둘게요. 자, 그 다음에 잉여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잉여금 들어가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있죠. 두 금액 비교했을 때 어때요? 금액이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위에 F6번 불러오기 클릭을 하셔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땡겨왔죠? 자, 땡겨오면 결국에는 자, 두 금액을 더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7,176만 5천 원이 되고요. 자,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랑 같아야 되냐? 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면 2월 이익잉여금과 동일해야 돼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2월 이익잉여금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대차 차익 있던 거 미리 바꿨죠? 미리 바꿨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원재료를 수정을 한다. 두 번째, 원가 명세서에 가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수정된 거 확인을 하시고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매출 원가 클릭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고 원가에서 체크했던 금액과 동일하게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자동으로 바뀔 거고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오셔서 F6번 불러오기 단기 순이익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대차 차액의 200만 원을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해주셔서 이 금액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번 전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자, 1번 7월분의 건강보험료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답니다. 자, 납부한 건강보험료 50%는 회사 부담분이고요.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자, 요즘 시험에서는 또 급여 지급하면서 세금을 걷었다 라는 문제보다는 납부했다 라는 분계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7월 달에 급여 지급할 때는 예수금으로 분계를 했고요.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거기 때문에 예수금 부채 감소. 자,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제조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8월 10일. 자, 차변에 예수금 34만 원. 또 반틈은 회사가 부담해주고 복리후생비 제조 34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래서 4대 보험 중에 반틈은 직원이 부담하겠다 예수금. 자, 회사가 부담하겠다 복리후생비. 만약에 국민연금이면 뭐 세금과 공과 이런 식으로 비용 계정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부분은 시험에서 알려줄 거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은 납부할 때 바로 비용 처리를 한다. 이 개념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받으러 온 만기가 되어 지급 제시를 했고요. 자, 부도 처리했대요. 부도엄과 수표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 그럼 차변 쪽에 부도엄과 수표 적어주시고 거래처 걸어야겠죠. 그리고 받으러움은 자산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23일 차변에 부도엄과 수표 거래처 대변에는 받으러움 자산 감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일용직은 자급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영업부서니까 판관비, 대변의 현금. 자, 원천 징수액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원천 징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자, 저는 출금으로 할게요. 자급 800번대 42만원. 자, 출금 전표 사용해 주시면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분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영업부서 사원이 퇴사했고요. 퇴직연금 500만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겠다.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일 때는 그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회사가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직원이 퇴사할 때는 당연히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을 빼서 지급을 하겠죠. 자산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9월 26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 다음 5번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저희가 3,700만 원에 처분하고요. 보통이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처분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취득 가액으로 해주셔야겠죠. 5,000주 곱하기 7,000원 해서 3,500만 원에 구입을 했었고 자산 감소.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 돈이 3,700만 원 처분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3,700만 원 돈이 들어왔고 이렇게 해주시고 두 개 비교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으로 200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취득시 거래 수수료는 지금 관계없죠. 저희는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 수수료는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끝냈잖아요. 그죠? 수수료 비용 처리로 끝. 따라서 처분할 때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6번 사채입니다. 자, 사채를 5천만 원 발행했고 4,900만 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고 돈은 4,900만 원 받았죠? 그럼 10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싸게 발행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등록해 볼게요. 5번 등록 안 했다, 그죠? 5번, 6번 같이 할게요. 10월 16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금액은 3,500. 자, 그럼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200만 원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11월 29일 차변의 보통예금 4,900.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대변에는 사채.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문제고요. 부가세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증빙 체크 잘 해주시고 부가세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자, 1번 제품 판매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그러면 11번 과세죠. 매출 과세. 자, 지금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어음으로 800. 자, 근데 이 어음은 신도기전이 발행한 거래요. 그러면 신도기전으로 공급처명 땡겨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외상은 외상 매출금 걸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9월 2일
11번 과세 제품 매출이라고 적을게요. 저희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워두셔도 되는데 저는 품목을 계정 과목으로 많이 잡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내가 실수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되죠. 그때 품목에다가 계정 과목을 적어 두시면 두 개 대조하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000만원. 신도 기전이고요. 전자이어 체크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받으런 800,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카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 바꿀게요. 9월 12일. 자, 매입이죠. 저희가 구입했기 때문에 57번 카과. 자, 생산직 직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카과, 현과, 건별 입력을 하실 때 공급가액에 공급대가를 입력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줄 거예요. 자, 공급대가는 결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49만 5천 원.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눠졌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거래처를 넣어 주셔야 돼요. 거래처는 인천 상해입니다. 인천 상해.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는 자, 우리카드였죠. 우리카드. 분계는 4번으로 걸어 볼게요. 카드로. 그럼 미지급금에 우리카드가 걸렸고요. 차변의 원재료 대신에 복리후생비 제조원가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미국에 직접 수출하고 직수출이죠. 그러면 16번 수출. 영세율 구분도 직접 수출. 자, 이때 환율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100개에다가 판매 금액이 1,000원. 두 개를 곱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러면 달러는 10만 달러. 자, 여기에 선적일 환율은 1,000원이래요. 곱하기 1,000원을 하셔서 공급가액을 1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출할 때 기본적인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로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5일 16번 수출 제품 매출했죠. 자,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100개에다가 달러당 1,000원. 자, 그러면 10만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환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어렵겠네요. 그죠? 달러 적을 때 처음부터 여기다가 10만 달러 넣고 그 다음에 1,000원 하셔가지고 1억 구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계단 금액이 아니라 달러 금액 나오기 때문에 달러 금액 넣고 환율 넣으면 자동으로 곱해주겠죠. 자, 그런 다음에 거래처는 걸어주셔야 되고, 자, 영세율 구분 직접 수출 1번.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시면 되고, 분계는 3번 혼합.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들어갔고요. 차변에 보통이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영업부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책을 구입을 했고요.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면세죠. 그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면세. 자, 전자이어 체크해 주시고요. 도서인 세비 판관비로 넣어주고 대변에 현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22일. 자, 53번 면세. 도서인 세비. 자, 137만 5천 원. 연건 서점 걸어주시고.
전자예요 체크, 분계는 혼합할게요. 현금이었나요? 현금이었네요. 그럼 분계를 현금으로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도서인쇄비 해주시고 800번대 판관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자,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있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로 걸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공급 처명은 없고요. 분계는 혼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월 2일 바꿔주시고요. 22번 현과 제품 매출. 자, 공급가액에 880 하고 엔터 쳐주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으로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거래처에 선물을 보낼 거래요. 그러면 접대비죠. 접대비는 불공입니다. 그죠? 자, 아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그럼 일단은 불공제 사유는 4번. 자,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분계는 카드 또는 혼합으로 잡아주시고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24년 4월부터는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개정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죠. 접대비를 검색을 하셔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날짜 바꿀게요. 12월 19일 54번 불공 기업 업무 추진비 50만원에 5만원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예요 체크. 자, 불공제 사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바뀌었죠. 자, 그 다음 참고로 우리 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였죠. 그런데 개별 소비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동차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차와 관련해서 불공이다. 그럼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지금은 접대 관련이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4번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분계는 혼합 걸게요. 카드 걸게요, 여러분. 4번 카드 걸게요. 자, 미지급금 거래처 카드사로 걸어주셔야 되죠. 우리 카드.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800번대. 카드가 국민카드였네요. 죄송합니다. 국민카드로 바꿀게요. 국민카드.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4번은 정정 문제죠. 자, 1번. 자, 확정급여형 가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지만 확정기여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전표 들어가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31일 퇴직급여라고 적혀 있죠. F2 눌러주셔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 2번.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다다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을 했고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접대는 불공이죠. 자, 따라서 51번 과세를 54번 불공으로 바꿔주시고요. 사유는 4번 기업 업무 추진비였죠. 그 다음에 개정 과목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10월 28일. 자, 그러면 과세로 들어가 있죠. 54번 불공으로 바꾸고, 자, 불공제 사유는
4번 기업 업무 추진비. 자, 그 다음에 분계. 자, 원재료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셔야겠죠.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판관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유형을 바꾸면 뒤에 분계까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분계도 같이 수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 분계입니다. 자, 1번. 자, 7월 1일에 토스은행에 정기예금 가입을 했고요. 이자는 6%. 자,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하다. 그러니까 계상해보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기간 경과분은 단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자, 그러면 저희가 7월 1일에 가입을 했고요. 12월 31일까지 이자가 발생했겠죠. 그죠? 6개월치인가요? 7, 8, 9, 10, 11, 12, 6개월. 6개월치의 이자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회계가 발생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자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이때 발생했죠. 그죠? 6개월치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수익 증가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50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6개월, 그럼 15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고, 자, 이 이자는 언제 받는데요? 만기일에 같이 받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24년도에 이자를 받겠죠. 지금 현재는 수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잡아주시고,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요. 수익 증가. 자,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이자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12월 31일 차변의 미수수익.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외상 매입금이고요. 외상 매입금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환율은 1,040원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환율 차이에 의해서 평가를 해주셔야겠죠. 자, 2,000달러 곱하기 1,040원 하시면은 지금 현재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장부 금액과 빼주셨을 때 8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208만 원에서 208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빼면은 8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외상 매입금은 저희가 갚아야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오르면 손해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로 차변에 잡아주시고 그만큼 부채가 늘었죠. 대변에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저희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자,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자, 기중의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만 처리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거의 90%로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도 확신을 못하니까. 근데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내용들에 따르면 자동 결산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결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월부터 12월 엔터 엔터. 자, 상단에 F8번 대손 삼각 있죠? 클릭. 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자료를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약간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외상 매출금이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 금액이 1,500만 원.
자, 기말 충당금 잔액은 7만 원. 자, 그럼 여기에 1%를 곱해야겠죠? 곱하고 빼기 7만 원. 자, 이렇게 했더니 8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나왔고요. 프로그램에도 보시면 8만 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드라움도 마찬가지 1200만 원 곱하기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15만 원이 이미 있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만 원 나오죠? 바드라움에 마이너스 3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필요 없는 건 지워주셔야 돼요. 부도엄과 수표 하라는 말 없었죠? 지워주고요. 0하고 엔터. 미수 수익도 마찬가지 0하고 엔터 지워줍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바드라움 두 가지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결산 반영. 자, 결산 반영을 하시면은 여기로 들어오죠. 결산 반영 금액 찾아볼게요. 자, 판관비 쪽에 대손상각 외상 매출금 바드라움 떴죠. 자, 3만 원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환입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1번 전표 들어가 볼게요. 자, 12월 31일 들어가 주시면은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직접 나는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자동 결산하겠다. 근데 자동 결산이 유리하긴 하죠. 더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 결산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장부 조회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 자, 그럼 메인 매출장 들어가시면 되겠죠. 장부관리의 메인 매출장. 일기 예정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자, 그 다음에 발행된 걸 물었기 때문에 매출. 유형은 현금 영수증 과세 22번. 자, 그러면 70만원 공급가액 나왔죠. 자, 현금뿐만 아니라 과세, 영세, 면세, 건별, 간이, 수출 여러 가지 유형들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6월 한 달 동안 제조 원가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제조 원가를 물었고요. 플러스해서 현금을 묻는다. 그러면 일개표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장부관리에 일개표 들어갈게요. 일개표 클릭. 자, 조회 기간은 6월 한 달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제조 원가 찾아볼게요. 자, 제조 원가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 나오죠? 자, 따라서 특히 이번 문제는 다른 장부에 들어가시면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표에 들어오시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뭐 제조원가 혹은 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하나 던져주면서 플러스해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물었다. 일기표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명. 자, 그러면은 거래처를 물었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야겠죠. 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그냥 외상 매입금 중에 가장 적은 거를 물었기 때문에 엔터를 쳐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와요. 자, 잔액 물었죠? 잔액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가장 작은 거는 전설 유통 금액은 70만 원. 자, 그래서 거래처를 물으면 거래처 원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부 조회까지 저희가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들어가셔서 메뉴 닫았고요.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들어가셔서 이론 문제 답안 이렇게 쭉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부조에 했었던 내용들은 실무시험 답안 작성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닫기 눌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답안 저장. 자, 답안 저장을 꼭 눌러 주셔야 이런 문제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2회차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